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 이때 살 걸. 지금 보니까 그때가 정말 바닥이었네. 특히 장기 투자 ETF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죠. 왠지 지금이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시점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또 지나고 보면 늘 후회하게 되잖아요. 하지만 투자의 세계에서는 언제 사느냐보다 무엇을 사서 얼마나 오래 들고 가느냐가 더 중요하다고들 하죠. 특히 장기 투자 ETF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늘 최저점에 사고 최고점에 팔고 싶다는 욕망이 꿈틀거려요. 이 본능을 제어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이 성공 투자의 핵심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 10월을 기준으로 오히려 장기 투자? ETF를 바라보는 시각과 현명한 매수 전략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지금 이 시점의 시장 상황과 전망을 살펴볼게요. 2025년은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하는 한 해로 평가됩니다. 국내 증시에도 다양한 변수들이 교차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 변동성에 항상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신호들도 분명히 존재하죠. 예를 들어 미국은 선진국 중 유일하게 2025년 GDP 성장률 전망이 상향 조정되었고 트럼프 정부의 기업 친화적 정책이나 견조한 소비와 고용 지표들을 보면 미국 증시로의 자금 쏠림 현상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국내 증시 역시 코스피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 같은 주요 업종들로 랠리가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이런 상황만 보면 지금이라도 당장 사야 하나 하는 조급함이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현재가 미국 증시에 대해 적극적인 매수 또는 전략 매도를 해야 할 시점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시장 상황에 맞춰 비중을 조절하는 전략, 즉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를 통해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죠. 특히 상승 랠리의 후반부로 갈수록 보수적으로 접근해서 비중을 줄이고 이익을 실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주식시장은 늘 오르기만 하는 것도 아니고 내리기만 하는 것도 아니니까요. 오르락내리락하는 파도 속에서 우리만의 항해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렇다면 장기 투자 ETF를 매수할 때 어떤 점들을 고려해야 할까요? ETF는 기본적으로 장기적인 투자 성과를 추구하는 상품입니다. 단기적인 시세 차익보다는 꾸준히 성장하는 자산에 투자해서 긴 호흡으로 수익을 얻는데 적합하죠. 첫째, 분산 투자 효과는 ETF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입니다. 여러 종목에 나누어 투자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줘서 개별 기업의 위험을 줄여주죠. 둘째, 낮은 수수료 또한 장기 투자에 유리한 요소입니다. 일반 펀드보다 운용 수수료가 저렴해서 장기간 투자할수록 복리 효과가 더 커질 수 있어요. 셋째, 투명성입니다. ETF는 어떤 자산에 투자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죠. 하지만 ETF 투자에도 분명히 위험 요소가 존재합니다. 첫째, 시장 위험은 피할 수 없어요. 아무리 좋은 ETF라도 경제 상황이나 정치적 이슈에 따라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할 수 있습니다. 둘째, 유동성 위험도 간과할 수 없죠. 거래량이 너무 적거나 시장의 관심에서 멀어진 ETF는 내가 원하는 가격에 팔고 싶어도 팔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셋째, 추적 오차라는 것도 있습니다. ETF는 특정 지수를 추종하지만 실제 성과가 지수와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넷째, 드물기는 하지만 ETF 규모가 너무 작거나 유동성이 부족하면 상장 폐지될 위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금 문제도 빼놓을 수 없죠. ETF 매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본이득세가 부과될 수 있고 장기 투자 시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국내 상장 해외 ETF의 경우 분배금과 매매 차익 모두 배당소득세 15.4%가 부과된다는 점도 미리 알아두면 좋습니다. 결국 자신의 투자 목표와 위험 감수 수준에 맞는 ETF를 선택하고 분할 매수와 리밸런싱을 통해 꾸준히 투자하는 것이 중요해요. 투자는 마라톤과 같다는 말이 있잖아요. 꾸준함이 승부를 가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 우리가 주목할 만한 ETF 유형이나 테마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몇 가지를 꼽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미국 대표 지수 ETF는 꾸준한 성장이 기대됩니다. TIGR 미국 S&P 500 ETF나 TIGR 미국 나스닥 100 ETF처럼 미국의 경제 성장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상품들이죠. 다음으로는 반도체 및 AI 테마 ETF를 들 수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은 우리 경제의 주력 산업이기도 하고 AI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그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게 점쳐지고 있어요. 미래 시대의 핵심 동력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라면 고배당 ETF도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SCHDS 조합, U, S
디비덴드 이퀄티 ETF처럼 고배당 우량주에 집중 투자하는 ETF는 꾸준한 배당 수익을 기대할 수 있죠. 또 매달 배당금을 지급하는 월배당 ETF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제공하고 재투자를 통해 복리 효과까지 누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커버드콜 전략을 활용한 월배당 ETF는 높은 배당률을 기대해 볼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SOL, 국제금 ETF처럼 국제금 현물 가격을 직접 추종하는 금 ETF는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해지는 시기에 장기 투자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불확실한 시대에 자산 배분 차원에서 고려해 볼 만하죠. 이 모든 것을 고려했을 때 과연 지금이 장기 투자? ETF를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시점인가라는 질문에 명쾌한 답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시장은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변수들로 가득 차 있으니까요. 하지만 현재 시장 상황이 적극적인 매수 시점은 아닐지라도 펀더멘털이 튼튼한 ETF를 중심으로 분할 매수를 고려해 볼 수 있는 시점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중요한 것은 한 번에 몰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등락을 활용해 꾸준히 매수 단가를 낮춰가는 전략이죠.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산 100% 관세 발언처럼 정치적인 이벤트로 인해 일시적인 시장 조정이 발생했을 때를 저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투자의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우리의 마음가짐입니다. 혹시 지금 왠지 올라갈 것 같았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더 담아둘 걸 같은 후회를 하고 계신가요? 혹은 괜히 쫄았네 하는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하루에도 가격이 이렇게 요동치는데 이걸 어떻게 들고 있냐고요? 결국은 갑바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강한 심장, 단단한 멘탈이 있어야 투자 규모가 커졌을 때도 흔들리지 않고 견딜 수 있어요. 무리한 투자, 무리한 레버리지는 시간에 쫓기게 만들고 조금만 흔들려도 멘탈을 완전히 나가게 만들죠.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 한때 내가 비트코인 몇 개, 테슬라 몇 주 갖고 있었다고 자랑하는 건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결국 자신의 그릇이 준비되지 않으면 잠깐 큰 자산을 가졌어도 결국 다 날아가고 자신의 그릇만큼만 남게 되거든요. 장기 투자자라면 위대한 자산을 오래 들고 가는 게 핵심입니다. 그건 단순히 리스크를 시간에 녹이기 위한 것만이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 자산이 남기는 안전마진이 쌓이고 우리의 그릇도 함께 커져가는 과정입니다. 처음엔 몇십만 원 빠져도 머리가 띵했는데 어느 순간 몇천만 원 왔다 갔다 해도 덤덤해지고 결국엔 수억 단위 변동에도 평정심을 유지하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단단한 갑바가 생긴 겁니다. 투자는 우리의 그릇을 키우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우리 인생에 두 가지 길이 있다고 말합니다. 첫째, 평탄한 길. 겉보기엔 쉬워 보이지만 이 길은 사람을 약하게 만듭니다. 둘째, 좁고 험한 길. 문제도 많고 힘들지만 이 길을 가야 비로소 부자가 될 수 있다고 해요. 문제가 많아도 도망가지 않고 정면 돌파하고 그 문제를 성장의 에너지로 바꾸는 사람들이 바로 부자입니다. 예를 들어 그릇이 2인 사람이 4만큼의 문제를 겪으면 멘탈이 흔들리지만 그릇이 8이 되면 4 정도의 문제는 그냥 지나가는 바람처럼 느껴지죠. 즉, 문제가 큰 게 아니라 우리의 그릇이 작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통해 내 그릇을 키워야 해요. 문제는 성장을 위한 조력자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해법에 집중하는 겁니다. 좌절감에 빠져 있을 때는 문제만 보게 되지만 성공하는 사람들은 행동하면서 해답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기왕하는 거 멋지게 해보자.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오늘 할 일은 오늘 하자. 이런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루틴의 힘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루틴이 있는 사람은 실패할 틈이 없어요. 매일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정해진 일을 반복합니다. 비가 오든 일이 망하든 멈추지 않고 계속하는 거죠. 루틴이 없는 사람은 예측이 불가능하지만 루틴이 있는 사람은 신뢰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큰 차이를 만들어내죠. JYP 박진영 씨도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같은 걸 매일 하는 건 지겹다. 근데 지겨운 걸 매일 이겨낸 사람이 결국 성공한다. 공부, 운동, 독서 기본적인 것들은 다 지겨운 일이에요. 하지만 그걸 10년, 20년씩 꾸준히 한 사람만이 결국 정상에 오르는 겁니다. 투자도 똑같아요. 장기적 우상향 구도의 자산을 꾸준히 모아가며 루틴을 지키고 지겨운 반복을 견디며 리스크를 시간에 녹여 수익으로 바꾸는 것. 이게 진짜 성공적인 장기 투자 ETF의 루트입니다. 투자는 씨앗을 뿌리는 일과도 같아요. 성실한 농부는 씨앗을 계속 뿌립니다. 길가에 뿌려져도 새가 먹어도 돌에 떨어져도 가시덤불에 떨어져도 상관없이 계속 뿌려요. 왜냐하면 비옥한 땅에 떨어진 몇몇 씨앗들이 수백 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건 우리 투자와 정말 똑같죠.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떤 씨앗을 뿌리고 있나요? 나만의 루틴, 지속 가능한 투자 전략, 그리고 예상 가능한 추진력을 가지고 꾸준히 전진해야 합니다. 성공적인 장기 투자 ETF를 위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시간이라는 자원을 무기로 삼아야 합니다. 거래 자본이 쉽게 따라할 수 없는 장기 투자를 하는 거죠. 둘째, 내가 중간에 변심하지 않도록 강력한 마인드셋을 구축해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정신력이 필요해요. 셋째, 인생의 희로애락 이벤트를 예측해서 각 시점에 맞는 투자 기간과 전략을 정해야 합니다. 결혼, 출산, 주택 구매 등 인생의 중요한 이벤트들을 고려한 계획이 필요하죠. 넷째, 예측할 수 없는 리스크에 대비해서 속성이 다른 자산 23개로 분산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주식, 채권, 부동산, 금처럼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진 자산에 나눠 투자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제가 비트코인, 테슬라, 서울 부동산을 함께 투자하는 이유입니다. 부동산은 베이스캠프, 주식과 암호화폐는 스노우픽, 장기 투자 정상으로 향하는 여정에서 이 모든 것이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줄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실행에 옮기기 위한 첫걸음은 바로 끝까지 살아남는 것입니다. 전략이 아무리 좋고 아무리 훌륭한 장기 투자 ETF를 선택했더라도 중간에 포기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 우리 함께 긴 여정의 동료로 계속해서 투자와 루틴을 이어갑시다. 2025년 10월, 지금 이 시점이 가장 싸게 장기 투자 ETF를 살 수 있는 시점인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이 아니라 지금부터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전략으로 꾸준히 투자해 나가느냐는 것이죠. 우리의 갓발을 키우고 그릇을 넓히면서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길을 걸어갑시다. 구독자 여러분, 리스펙합니다. 우리 모두 성공적인 장기 투자 여정을 함께 만들어가요.